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시간 내셔서 그 옆에 있는 댓글란에다가 응원 댓글도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리포트도 다운로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께서 국내 주식 시장을 투자하실 때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 이 가격에 사모으면 큰 기회 옵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해야 되는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고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약세가 나왔던 이유가 있죠. 바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네덜란드의 ASML과 미국, 도쿄 일렉트론 등 동맹국에 대해서 너네 중국 규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무역 제한 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사실 이게 ASML과 도쿄 일렉트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즉 사실상 이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떤가요? 보호주의 무역을 강조하면서 아군들인 대만에 대해서 방어를 위해서는 보호비를 내라. 너네 우리 덕분에 반도체로 돈 많이 벌잖아. 이런 식으로 아군 적군 할 거 없이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 산업을 살려서 미국을 부흥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빅테크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관련된 업종 자체가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6%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그 하락에 대한 여파로 SK하이닉스는 5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마이너스 9%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삼성전자도 글로벌 업황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살짝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른 낙폭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하반기 모멘텀을 먼저 봐야겠죠. 첫 번째로 이번 엔비디아에 대한 4세대 HBM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엔비디아 4세대 HBM인 HBM3 퀄 테스트에 통과하게 됩니다. 이 HBM3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H20 GPU에만 사용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이 HBM3 자체를 SK하이닉스한테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SK하이닉스가 HBM3가 아니라 HBM3E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삼성전자에게까지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삼성전자가 잡았습니다. H100보다 물론 연산 능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국에 대한 규제에 맞는 GPU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요만 충분하다면 엄청난 판매량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바로 H20이죠. 실제로 2024년도 올해 1년 동안만 H20이 중국에서 16조 원어치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엄격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엔비디아가 올해 중국 시장에 약 120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개월 동안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제조한 H20이 약 100만 개 이상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성능 자체는 물론 H100에 비해서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H100의 20%에 대한 성능이 나온다라는 뜻으로 만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H20에 대한 가격이 싸진 않아요. 약 12,000달러에서 13,000달러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GPU에 들어가는 HBM에 대한 비중이 몇 %예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20%에서 40%로 보죠. 즉, 이 12,000달러, 13,000달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HBM이 들어가면은 적어도 2,5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중국에서 이 H20과 경쟁하는 화웨이가 제조한 910B보다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H20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910B가 H20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표기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H20 자체가 성능이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물건을 수급하기도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기 힘든데, 화웨이 거 몇 개, H20을 몇 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 걸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H20을 더 선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GPU를 준비하고 있죠. H20 다음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H20에 이어서 B20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발표했었던 블랙웰 기반의 GPU B200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B20인데, H20에 비해서 성능 수준이 약 2배 가까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H100 기준에서는 약 40%에 대한 성능이 나오겠죠. 내년 2분기에 출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원래 엔비디아의 중국발 매출에 대한 비중이 약 25%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5%, 10%까지 떨어졌거든요. H20과 B20에 대한 물량을 확대해서 중국발 매출에 대한 비중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HBM3E는 B20에 탑재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너무 삼성전자에 대한 HBM이 저가형 GPU에 들어간다라는 이미지가 쌓이게 되면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판매량만 많이 나와준다면은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HBM3E가 B20에 탑재된다면은 엄청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 제품에 하나의 HBM 사용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물량이 들어가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고, 마이크론에 대한 HBM이 들어가기에는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즉 삼성전자가 HBM3E를 B20에 탑재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HBM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HBM3E가 언제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되냐? 빠르면은 8월 달에 HBM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인증에 성공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공급망 파트너 중에서 일부는 최근에 가능한 빨리 주문하고 용량을 비축하라라는 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차세대 HBM을 본격적으로 납품하게 되면은 AI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 편승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때요? HBM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모멘텀이 비교적 적었어요. 즉 퀄 테스트로 인해서 통과를 통해서
SK하이닉스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폭을 생각해 보면은 상승폭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 매출에 대한 그 규모 자체가 TSMC를 넘어서 반도체 전체 업종의 매출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었던 만큼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명확한데 지금 당장 돈은 어떻게 벌 거냐? 일단 가지고 있는 이 D램에 대한 수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HBM에 대한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범용 D램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3분기에 D램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시장에서는 약 5%에서 10%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HBM에 대한 생산이 집중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D램 대신 HBM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D램에 대한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DDR5 D램에 대한 평균 판매 단가가 8에서 13%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서 기존에 예상했던 상승폭보다 더 높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가오는 4분기에는 스마트폰 제조업체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 등 재고 보충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이 4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하반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서프라이즈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죠. 그동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M&A에 공격적이지 못했습니다. 왜? 공급망에 대한 재편도 이뤄졌고 국가 간의 주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잠잠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크고 작은 규모의 M&A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맞춤형 AI 모델을 만드는 사일로 AI를 한화 약 9,205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고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반도체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 그래프코어를 인수하면서 AI 기술 강화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약 97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2017년도 하만 인수 다음에 빅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비중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확보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빅딜이 진행된 적이 없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도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현금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한 모멘텀,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전부 다 양박자가 같이 맞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인도나 대만 등을 제치고 올해 들어서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외국인 자금 순 유입이 1위에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나스닥, 대만, 일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서 덜 오른 것이 사실이죠.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개선은 당연하고 하반기까지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규모 자금 유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이 더 뚜렷해지고 강달러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뚜렷한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 그리고 중국향 HBM에 대한 실적 성장, 차세대 HBM인 HBM3E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 등 모멘텀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매도에 대한 포지션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에 대한 정책 리스크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투매가 나왔지만 실적 성장이나 판매량에 대한 문제는 전혀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중국향 GPU에 대한 확대는 결국 삼성전자의 HBM3에 대한 실적 성장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벌어졌었던 SK하이닉스와의 HBM 기술 격차도 HBM3에 대한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좁혀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HBM4까지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요. 지금도 굉장히 낮은 가격은 맞지만 79,000원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해도 되고 만약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과도한 투매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75,000원까지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공격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전혀 없는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투자 전략을 꼭 확인하셔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상승 랠리의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제가 반도체 기업이나 AI에 대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 누르고 이용 약관 동의 버튼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몇 가지에 대한 정보를 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민감한 정보인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와 같은 정보는 전혀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겁니다. 비밀번호,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비밀번호고 여러분들의 실제 이메일 비밀번호를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게 되셨을 때 하단부에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극비 자료집을 클릭하시면은 방금까지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고요.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부에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해당 자료집을 통해서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자료집인 만큼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자료집 말고도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급등 추천주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단기 급등주를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른 매매 전략, 투자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전 급등 뉴스가 있는데 말 그대로 매일매일 나오는 시장의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이슈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를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급등주 분석은 매일 나오는 시장의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분들 모든 컨텐츠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